안녕하세요. 서련욱입니다. 오늘은 초과학 이야기 중에 명리 파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아주 쉽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10관을 외우시라 그랬고, 자축은묘 진사어미 신유술의 12지를 외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성이야기 그 30년 만에 새로 다시 쓰는 그 성이야기 유튜브는 지금 따로 나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초과학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앞부분 한 50% 부분은 앞부분이 이제 사주 명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미국 갔을 때 처음 두 달인지 한 달 반에 걸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주에 대해서 뭐 공부하거나 뭐 하는 거 중지하겠다 해가지고 그 800자 원고지에 이제 쓴 거예요. 한 달 반 안에. 그걸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 초과학 이야기 뒷부분은 허락을 해가지고 제가 군의관 시절에 군의관 벽제병원 그 외래과장 신경정신과장 할 때 거의 군의관 3년차 때 이제 출판한 책이에요. 문학 예술사에서 당신은 속고 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파라사이콜로지 제가 이거를 그 초심리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파라가 원래는 심리학 인근 분야 쪽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냥 초심리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초자를 써버렸죠. 초심리학이라는 용어를 썼더니 그게 이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 몇 년 지나면서. 그러니까 용어라는 게 이거를 일단 정해놓고 좀 대중적으로 많이 쓰면은 그게 이제 아예 그 사전에 그렇게 박혀요. 그 의학 관련에서도 그 성의학 관련은 제가 그 1990년대 말에 상당 부분을 그냥 제 나름대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스텐 존슨의 이렇게 여자가 이제 그 4단계가 있는데, 흥분을 하고 성반응 4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토 페이지라 그래가지고 성반응이 이제 이렇게 유지되다가 오르가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소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4단계로 나누는데 마스터 앤 존슨의 성반응 4단계, 이 플래토 페이스를 플래토 페이스를 개마고원기라고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냥 고족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고족이. 응? 성적 흥분이 유지된 상태에 있다. 고족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파라사이콜로지는 뭐냐면 그 JB 라인이라는 그 이쪽 분야에 거의 미국에서 1950년, 60년, 70년 요쪽을 주로 했던 어느 대학의 프로페서 아니었나? 이쪽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초능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초능력 그러면 뭐 투시, 염력, 뭐 유리겔라식으로 뭐 스푼 구부르기 뭐 이런 거 있죠. 유리겔라 그 스푼 그 비밀은 갈륨이라는 그 금속으로 만든 숟가락을 쓰면 손을 갖다 대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흐물흐물해지죠. 그런 비밀이 있고, 유리겔라 그때 그 스탠포드인가 그게 사이언스지에 나온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그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유리겔라의 비밀이 뭐냐 해가지고 그거는 스탠포드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초능력을 발견을 못했다, 의심스럽다라는 보고서를 냈었는데,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면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쭉 나가서 이 패러사이콜로지에 대해서 쭉 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꿈이라는 거, 잠, 그 다음에 뭐 정신분열증의 세계, 뭐 그 중간에 이제 뭐 송금, 뭐 사주, 뭐 이런 걸 쭉 비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뒷부분에 써놨어요. 예언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거. 지금 뭐 거의 40년 전 얘기라서 책을 봐야 알겠는데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걸 써놨어요. 꽤 많이 팔렸다고 그러대, 문학예술사에서. 이회수 씨 그때 들깨가 아마 그 문학예술사에서 나왔죠. 표지들이 아주 좋죠. 제가 책을 10권, 12권을 썼는데 지금은 4권만 있어요. 조이옵섹스도 표지가 이게 기가 막히죠. 성이야기도 그 표지가 좋고, 초과학 이야기도 이게 지금 제가 그림자 처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좀 굉장히 초월적인 거를 생각을 하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리학 방법론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부록으로 당신은 속고 있다, 의학박사 서련옥지음 성아카데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 지금 목표가 이 8글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느냐를 아는 거예요. 무신년, 정사월, 기묘일, 경호시에 태어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를 아는 거예요. 이거 밑에 대우는 그대로 따라와요. 8글자 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고 몇 년도에 죽느냐 사느냐를 아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걸 공부하자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 몇 달 안에 이 사주를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준 거 있죠. 그래서 다시 써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거 글을 써보면서 외우세요. 한 5번 10번 써보고, 그 다음에 12지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 22글자를 알면 우리나라에 나오는 사주책을 다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머릿속에 외우세요 그냥. 그래서 사주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해요.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것이다. 기둥주자죠. 4개의 기둥. 연월일시에 8글자로 그 사람의 성격으로부터 금전운, 명예, 교육 정도, 결혼은 몇 번 하나, 언제 죽나, 집안 식구 중 누구누구는 언제 다치고 누가 바람을 피웠냐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썼는지 몰라. 하여간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재운, 나는 돈을 언제 버냐, 돈 언제 얼마큼 버냐, 언제 망하냐. 두 번째는 관운, 내가 무슨 뭐 사법고시에 분야 떨어지느냐, 나 이거 뭐 공무원인데 직위가 얼마나 올라가냐, 내 명예는 뭐 어디까지냐. 세 번째는 인성, 그러니까 학문, 나는 무슨 이 교수 될 스타일이냐, 뭐 학자 될 스타일이냐, 아니면 그냥 장사를 해야 되느냐, 자영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슨 공직에 가거나 무슨 그 회사에 취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는 관인상생을 하느냐, 아니면 식상생제를 하느냐,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학문의 학자의 길을 가느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게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운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주 작성법 중에 이제 이 순서대로 써요. 연, 월, 일시. 이걸 거꾸로 연, 월, 일시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쓰냐면 그 중국 예전에 그 역서가 다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요. 옛날식으로. 그래서 정사년에 태어나서 신해일에 신의 월에 태어나고 경신일주예요. 무인 시가 되고 딱 보면 이 사주를 딱 보면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인신사해예요. 여기 인신사해가 밑에 깔려 있죠. 이거 벌써 제왕격이에요. 굉장한 특수격이에요. 이거 딱 보고 이거 뭐 사주 공부 좀 하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라고 생각을 해요. 재앙이나 아니면 뭐 아주 드물게 그지거나. 두 번째는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죠. 이게 금수상관격이에요. 금수상관격. 경금이나 신금이 그냥 얘기만 들으세요. 자월이나 해월에 태어나면 금수상관이에요. 지금 경진 자월에 태어났어요. 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1960년생이면은 경자죠. 경자가 1960년생이죠. 그 다음에 시가 개미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죠. 박정희 대통령도 경금이 해월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전번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주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인스턴트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양해해 주세요. 여기가 이제 해고 자월이 음력 11월이고 축이 이제 음력 12월이죠. 그러면 여기가 신유술 해가지고 여기에 경이 있고 유에 이제 신금이 있고 경금이 자월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금수상관격이에요. 다시 쓰면 금수상관격이에요. 이 사주를 딱 보고 인신사에 돼가지고 제한격이고 두 번째는 금수상관격이라서 화를 요해요. 병정화를 요해요. 병정화를 요하거나 사오미. 그러면 여기가 사오미가 된다 그랬죠. 여기가 병화가 되고 오가 정화가 된다 그랬죠. 여기를 운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누구 사주인 줄 아세요? 경자년에 무자월에 경진일에 개미 시가 난 지금 좀 이게 누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주예요. 이건 맞는데 시가 안 가르쳐주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전 검찰총장 보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윤석열한테 물어보고 와서 시 좀 언제 났는지 알아보고 왔더니 며칠 있다가 알아보고 왔대. 직접 물어봤더니 미시래. 미시인데 지금 대운이 5대운에 들어와요. 그러면 5대운이면 여기죠. 그럼 대박이야.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수상경격이 화를 보면 그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유명인들의 사주를 볼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 조심. 응? 그러면 사주 가지고 이 사람 언제 죽는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북조선 김일성 사주 제대로 알면은 뭐 6.25 전쟁 나는 건 몰랐냐? 알죠. 사주가 5개예요, 이 양반 김일성이. 그러니까 유명 정치인들은 자기 사주를 흘려요. 가짜를 막. 누가 또 5개인 줄 알아요? DJ. DJ가 사주가 5개예요. 뭐가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어. 하다못해 JP도 사주가 3개야. 재벌회장 사주도 되게 엉터리가 많고 이해창 씨 사주도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해창 씨랑 DJ랑 붙을 때 그 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있기 그 전, 4월인가 5월에 누가 찾아왔어. 자기 시사저널 기자래. 그래가지고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성기능 검사 뭐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서 시사저널 기자인데, 제가 그 이해창 씨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주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더라고. 사주? 아니 뭐 초과학 이야기라고 사주책 쓰셨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이해창 씨 시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가 정확히 한지 모르니까 이해창 씨한테 직접 가서 거기 그 강남에 저기 개업하고 있는 서련욱 박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시를 물어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줄 거라 그랬어. 왜냐하면 이해창 씨 그 부인이 한인옥 여사 아니에요. 근데 거기 여자 형제가 3명이 있어. 한인옥 여사가 두 번째였는데, 그 첫 번째 그 언니의 남편이 동경대 나온 굉장히 그 뭐 체격도 좋고 핸섬한 전자공학 거의 최초 박사라고 그러는데, 그 양반을 제가 치료를 하고 있었거든. 좀 여러 가지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로 몇 년을 치료를 했으니까 잘 알죠. 잘 아니까 내 얘기하고 가서 물어보라 했더니 이틀 있다 왔어. 그랬더니 시가 뭐래. 그랬더니 그 시가 그때 중앙정보부하고 한인옥 여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시가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30분보다 가서 얘기를 하라. 이해창 씨한테 서련욱 선생이 그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게 힘들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가서 얘기했다 그랬더니 방방 뜨고 욕을 하더래.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태어난 시가 중요해. 거기 왔다 갔다 했던 시사저널 기자가 요새 아주 시끄럽게 국회의원 하다가 노무현 때 대통령 실에 들어가서 갔더니 뭐 난생처럼 비행기 한번 타고 와서 갔다가 대통령 순방 때 따라가서 나한테 와서 자랑하다. 아우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국 처음 나가봤는데 되게 좋대요.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비행기 못 타봤대 자기. 그 요새 청문회 같은 데 하면은 제일 시끄러운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었죠. 김종모라는 친구. 요번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세종시인가 거기서 다시 당선됐대. 굉장히 순진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사주 책 중에 유명인들의 그 사주를 풀이를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 도저히 볼 수가 없어. 다 틀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좀 아는 사람들은 자기 생일이나 자기 태어난 시간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해요. 겁나거든. 그거 제대로 보는 사람 보면 다 아는데. 아니 찰스 왕이 되셨죠. 찰스하고 다이애나하고 각각 사주를 보고, 찰스 사주를 보고 이거 부인이 언제 죽는데, 다이애나 보고 당신 이거 사주만 보고 언제 죽는데 몇 년도 몇 월까지 나와요. 아까 제가 이 사주 말씀드렸죠. 이 사주보다도 이제 그게 이거 보면 기가 막혀. 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 단계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걸 이제 그 허자 이론, 여기도 허자 이론이 나오는데, 허자 이론 부산의 그 김용함이라는 친구가 아주 대단하게 이걸 설명을 하대. 나 아주 깜짝 놀랐어.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사주를 보는. 네 번째 단계가 여기에 이제 기문눈갑을 합하면은 1, 2, 3, 4 스케일로 나가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고, 앞에 사주를 보고 이석영 선생 누나가 왜 과부가 됐느냐, 그거 우선 이해를 하자는 게 목표예요. 뭐 얘기하다 이렇게 됐노?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한마디 더 하면
또 문제가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시간이 정확하지 않고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인데, 네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있죠. 이 양반 52년생 2월 2일로 알려져 있는데 양력 그렇게 되면 이게 신묘년 신축 무인 개해로 지금 시중에 알려져 있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자오묘유 사주로 알려져 있었어요. 아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인신사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인신사해 제왕격이라 그랬죠. 자오묘유는 뭐냐면 자오묘유, 이것도 제왕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제가 박정희 대통령 아드님 박지만 회장을 거의 치료를 했어요. 거의 뭐 마약 그거 치료까지 하고, 거기 누구야 그 변호사 그 친구하고 거의 결혼을 제가 시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야 누나한테 가서 정확히 생년월일을 알아오라 그랬더니 모른대. 잘 그거 알아야 되는데 다시 그네 누나한테 물어봐 그랬더니 모른대. 그러면은 누가 아냐 그랬더니 그거 아는 사람, 엄마 육인수 여사하고 그 다음에 육인수하고 박정희하고 여자 남자 이름이 막 헷갈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모라고, 이모인지 고모인지 한 분이 있는데 이분도 돌아가셨대. 아무도 모른대. 본인도 모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그랬더니 2월 2일이 어떻게 나온 거냐. 저도 모른대. 몰라요. 응? 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아니 그 누구야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걸 제가 본인보다도 더 잘 아는데,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치료하면서 사실이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주도 지금 보면은 축월로 돼 있죠. 절기로 보면 양력으로는 2월 2일인데 이걸 그 절기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12절기로 따져요. 달력에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고 세 번째가 절기력이 있는데 기타 또 많아요. 태양력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이고 양력이라는 거고, 태음력이 이제 음력이에요. 절기력은 조금 달라요. 태양력인데 훨씬 더 정밀한 거예요. 절기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입춘, 입하, 입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입동이 빠졌네. 그죠? 입동이 또 미스프린트가 있었네. 이렇게 4개 그 무슨 농사 짓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이거 가지고 하죠. 되게 예를 들어서 뭐 양력인데 이게 더 훨씬 정밀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기준이 입춘이라는 거죠. 입춘 가지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대극이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대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개 이제 달력 보면은 7일이나 8일, 6일 정도에 이제 이런 글자가 써 있어요. 이렇게 그거 이제 절기력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 지금 그 사주는 엄밀한 절기력이에요. 기문둔갑은 뭐냐? 기문둔갑도 엄밀한 절기력이에요. 사주를 미분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입춤 가지고 모든 게 움직여요. 사주나 김은둔갑. 근데 신수를 본다고 1년 신수를 보는 거 있죠. 1년 신수. 김은둔갑의 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음력을 가지고 봐요. 난 달이라는 거, 음력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지 김은둔갑을 보고 알았는데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달은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아니 외계인 기지? 난 지금 후자를 더 아직도 믿고 있는데 도저히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 응? 너무 증거가 많아. 그 허라는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파트의 UFO라는 거 결론이 글쎄 믿을 수가 없다.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한 것처럼 이건 하나의 판타지일 거라고 결론을 비슷하게 내렸는데 요 지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 침대 곁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누가 썼냐면 우주 비밀 파일이라고 있어요. 우주 비밀 파일이라고 UFO하고 외계 존재에 대한 33년의 극비 증언. 그래가지고 스티븐 그리어 라는 메디컬 닥터 의사 출신 응급의학 출신이 쓴 거예요. 이걸 보면 로스웰 그 UFO 사건도 다 있던 사실이고 이미 195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는 비밀 조직이 이걸 다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1960년, 61년, 62년에 걸쳐서 급격히 떨어졌다고 그랬죠. 이때 1960년에 피임약이 나오고 1960년, 61년에 항정신병 약물, 항우울제가 쏟아졌어요. 항불안제가. 이거 수상하다 그랬죠. 이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이거 외계인 지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양반 책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세상 보는 눈이 바뀔 거예요. 메디컬 닥터라는 사람들, 의사 출신들은 이게 하도 엄격하게 교육들을 받아가지고 좀 믿을만 해요.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여기까지 했나? 벌써 30분이 지났네. 가만히 있어봐요. 빨리 합시다. 그 다음에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일주기분은 자시인데 자시가 원래 11시부터 1시까지예요. 중국 기준으로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11시부터 1시까지인데 이게 지금은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죠.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135도인데 동경 기준 127도로 시간을 맞춰놓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30분이 나요. 정확히는 32분, 33분이 나는데 서울은. 그 다음에 이 시주를 표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 1954년부터 1961년 5.16이 일어날 때까지 6.25 동란 후부터 61년도까지는 11시부터 1시가 자시예요. 이거 이외에는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가 자시예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야자시, 조자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있네. 자시를 조자시, 야자시로 구별하는데 일단 그 방법을 잊어버리자. 그래서 1958년 11월 16일 낮 12시 10분에 8글자를 완성을 해봐요. 만세력을 보든지 아니면은 요새 그 휴대폰들에 있어 보면은 그 휴대폰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치면은 이거 공짜 프로그램이 꽤 있더라고. 그거를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해봐야 돼.
쳐다보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걸 해봐야 돼. 그래서 숙제가 자기 사주를 찾아오세요. 사주를 8글자를 다음 시간까지 찾아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연월 일시, 무술년 개월 정유일 병호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시주 세우는 법은 일일이 만소력을 참고 안 해도 다음과 같이 쉽게 세울 수가 있다. 요건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가 있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해가지고 갑기 합을 하면은 토가 돼요. 무토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을경 합을 합치면은 금이 돼요. 경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병신 합을 합치면 수가 돼요. 임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정임 합 목, 이거는 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무계합 화, 무계합 화는 이건 병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갑과 기든 합해서 토가 되므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축 인묘 진이라 그랬죠. 진. 그러면은 갑과 기는 합해서 토가 되므로 무진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올해가 올해가 갑진년이죠. 작년이 개묘년, 그죠? 작년이 개묘년이었고, 그 이전 전이 여기가 인이니까 개묘 전이 뭐예요? 이민년이 됐죠. 올해가 갑진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음력 4월이다. 지금 음력 4월이죠. 4월이면은 여기 4인데 그러면 여기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귀와 토니까 여기가 무진 월이 돼요. 그럼 여기는 기사가 되죠.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병5년에 음력 4월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음력 4월이니까 4월이 되고, 그럼 병신 합수니까 임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긴 계사가 되죠. 계사월이 돼요. 그 인사동 사거리에 한성호 선생이라고 그 경희대 나와서 국어 선생 하다가 그 사거리에서 한성호 선생이에요. 나이 한 40대 후반 됐는데, 박재동 선생 얘기하다가 박재동 선생이 대단한 사주 선생이라 그래가지고 고객이라 그랬죠. 굉장히 정확하게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런 거를 그 친구는 워낙 정석적으로 해가지고 요게 하나의 꼼수인데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성기에서 여자를 규명할 수 있다.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얘기도 아니고 참 뭐 다르니까. 요새는 또 무슨 뭐 브라질리안 뭔도 해가지고 하여간 난리가 나 있는 데니까. 그 다음에 사주 8글자를 쓰는데 요새는 책을 가로쓰기라니까 왼쪽부터 쌓이는 건 아시겠지만, 일단 모든 사주 명리학의 오래된 책들이 새로 쓰기라거나 연월일의 주의순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한다. 무슨 얘기냐면 연월 일시를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를. 당신의 생일과 시는 이거 숙제예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뭐 아들이나 딸, 남편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생일과 시를 일단 8글자를 적어보세요. 뭔지. 수고하셨습니다. 흔히 수술 끝날 때 서로 하는 인사이다. 연, 월, 일, 시주를 세울 수 있고 24개의 글자를, 22개인데요. 잠깐만 24개라 그러지? 알고 만세력을 볼 수 있다면 이제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위험한 함정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함정이라고. 이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언제부터 사주를 보기 시작했냐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32살에 경찰병원 신경과 과장, 정신과 과장으로 왔는데 33살, 34살 때부터인가 갑자기 그 여자 환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뭐 이런 정도의 레벨이야. 뭐 경희대, 한양대, 뭐 이사장 며느리들 뭐 세트로 몇 명씩 한꺼번에 와서
뭐 고상한 면담 좀 해야 되겠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이라도 매주.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피아노과 출신인데 와가지고 선생님 그 생년월시를 좀 가르쳐 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가 그 사주 잘 보는 사람을 찾았는데 부산에 한 명, 서울에 한 명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 그냥 알았더니 그 다음날 오더니 딱 보고 이 사람 신경정신과 의사래.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사주만 보고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쫓아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첫 번째 선생 비슷하게 이제 됐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건데, 사연이 많아요. 사연이 많고, 하여간, 근데 이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키를 타러 간다 그러면 스키 타러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사주 8글자만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떠오는 거야. 바둑 두는 사람들은 바둑 공부할 때 바둑판만 보인다 그러죠. 당구 치는 사람들은 당구판만 생각이 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집중할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이 났어요. 그 굉장히 바쁜 시기였는데 환자도 봐야 되고 뭐 박사 논문도 써야 되고 정신분석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경찰병원 그때 신경외과 과장이 그게 거기서 500베드에서 거의 100베드 정도의 면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과였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밑에 뭐 간호사만 해도 한 10명 그거 뭐 와서 뭐 좀 환자도 그렇고 골치 아팠는데 그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보통 3개월만 보면 평생 명리학의 책을 놓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만 얘기를 들으시든지 이 책으로 하면 한 달이면 될 것 같다. 한 달? 그 다음에 2장 요약은 그래요. 연월시 기준으로 12절기가 기준이고 일주는 3시 기준? 일주는 3시 기준이 뭐냐? 뭐 어디 미스프린트에 있는 것 같은데 일주는 3시 기준? 이게 뭐야? 자신은 1954년 53년부터 61년까지는 밤 11시부터 1시고 나머지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다. 서머 타임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으면은 그때 거기 표준시를 따르면 돼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초보자는 보지 말래. 필자도 다면적 인성검사를 컴퓨터라이드한 경험이 있어서 사주 해석을 컴퓨터 해보려고 했으나 단식 판단이야 쉽게 할지만 복식 판단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다. 다면적 인성검사를 유일한 객관적인 검사 MMPI를 컴퓨터로 OCR 카드로 OMR 카드로 넣어가지고 A부터 학점을 부여해요. B, C, D, E, F. E는 빼도 되고 그러면서 해석이 0으로 쭉 나와요. 당신은 뭐라고 요새 칼 융 그 심리검사 여러분들 흔히 하는 그거는 엉터리예요. 그거는 그거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유일한 객관적인 검사인데 이걸 갖다 컴퓨터라이즈도 해가지고 그 운전면허 할 때 같은데 참고 그다음에 군 입대할 때 그 신병들 이걸 하자 그랬어 내가. 그때 이제 왔대 서울대 가정의학과에서 2달씩 와가지고 2명씩 와가지고 신경과 정신과를 마스터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선민 선생이라고 그 친구가 똘똘하길래 이거 일주일 안에 해오라 그랬더니 뭐 3, 4일 안에 해오대. 영어를 쭉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 그랬더니 영어에다 직접 위에다 한국말로 타자를 그냥 쳤대. 굉장히 틀리지도 않고 이 친구 나중에 그 가정의학 전문의 그 예방의학 전문인데 심평원장을 지금 얼마 전까지 하고 이번에 무슨 국회의원 같다 그러죠. 굉장히 똘똘해. 그 다음에 이거를 무슨 공식화한 사람이 있는데 역과 점의 과학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일본인 친구가 했는데 이게 보면 사주의 식간 12지를 구하는 공식을 소개한다. 가우스 기호가 등장하는데
26은 마이너스 3이라는 기호다. 뭐 어쩌고 써놨어요. 이걸 그래서 컴퓨터라이즈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식간을 이렇게 구하고 12지도 이런 식으로 구해요. 컴퓨터라이드 12지도.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모드라고 표현이 있는데 여기 뭐 원래 원책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서 정수론에 나오는 건데 MOD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를 어떻게 표현하나 MOD 12라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MOD 10이라고 쓰면 13은 1이 되고 25도 1이 돼요. 왜냐하면 나머지를 얘기하니까 11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식간 시비지라는 게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밀해져요. 이게 그 김운동갑으로 가면은 훨씬 더 골치 아파져요. 이게 뭐 지구의 자전축 뭐 계산하고 이거 하면 아주 골 때려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이미 검증된 거 그냥 쓰면 돼요. 보통 제대로 된 사주 보는 사람이나 김운동갑 보는 사람들이 사주를 이렇게 쓰는 게 8글자 세우는 게 이미 다 컴퓨터라이즈도 다 돼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이걸 보면 돼요. 참고만 알고 계시면 돼.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 엄밀하다는 거예요. 뭐 오늘도 아주 간단한 거를 복잡하게 설명하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 아이간 가불병정 무기경진 인계 10글자 하고 자축인묘 진서음이 12글자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주 8글자를 꼭 써오세요. 그 다음 이거 안 해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부가 뭐 피아노 배우거나 뭐 그림을 배우거나 유화를 배우거나 일본어 배우거나 중국어 배우거나 무슨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탁구를 치거나 수영을 배우거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부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상당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사주 보는 친구들 내가 지금도 좀 상당히 뭐라 그러는데 90% 이상이 엉터리들이에요. 자기 건 자기가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 얘기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봐요. 쇼 마침. 이 컴퓨터가 좀 느려진 것 같아.